어떤 논증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 아침 식사 테이블을 가브리엘은 이타주의 진화적인 근거에서 일정 연설을 얼추 마무리 지어 있었다. 개인 미분체 연구에서 대한 마지막 부연 설명은 특히나 듣기 고통스러웠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아이들도 처음에 관심 있는 척했지만 지루해 죽겠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논점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 이타주의는 결국 이기주의일 뿐이야. 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는 지금 자신의 주장과 엇비슷한 것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으며 그의 논증은 허점과 유사과학적인 속임수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이렇게 물었다. 지인하는 잠깐 두자고. 그럼 거대 조선 전체들이 수십억 명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가브리엘은 타이틀을 고쳐 매달이 저술을 한 모금씩 꿀꺽 삼켰다. 그의 생각이 개미총에서 현실 세계로 열심히 다른 박질한 게 느껴졌다.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억만장자는 결국 위선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진 논증은 과장되고 조잡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설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브리엘이 반대 의견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회에서든 일상에서든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는 논증에 압도되거나 설득상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래를 받아들였다. 어쩌면 상대를 납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논쟁을 주고받으면서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풍성한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5학년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2005년 겨울에 우리 반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견학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정한 모직 재킷을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국회의사록에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고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우리는 뉴스에서 정치가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영상을 시청하곤 했다. 20초 남짓한 짧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인 반응은 극단으로 나뉘었다. 글 중에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넘볼 수조차 없는 지혜를 가진 듯 천하무적으로 보였고 나머지는 그냥 지루하고 뻔해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고받는 말을 통째로 옮겨 적는 게 일인 공무원을 만난 거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 나라에서 최고로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 반 아이 중에서 하나가 그에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고 물었다. 그는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대부분의 논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 어떤 논증에도 허점은 있다는 것. 노를 많이 한다고 예스가 되지는 않는다. 노를 많이 한다고 예스가 되지는 않는다.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 팀원들은 아무 표시도 없는 버스를 타고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그림 같은 학교를 이동했다. 어디 높은 곳으로 가서 지중해 해변을 내려다본다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교정의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나는 초조한 긴장감에 휩쓸렸다. 오전 10시부터 점심때까지 진행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우리는 독일팀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따냈다. 독일팀은 지식은 많았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느슨한 발언으로 점철된 무난한 스피치를 했다. 브루스는 우리에게 화를 냈다. 너희들은 아직도 너무 물러터져서 이건 연습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하는 논쟁을 단 하나도 그냥 넘겨서는 안 돼. 다음 라운드에서도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가는 끝장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세게 나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우리의 다음 상대는 멕시코 팀은 이 대회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만만치 않은 상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쟤네들한테는 아주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젠장. 점심 식사 줄이 서 있는 덴마크 남자아이가 하나가 속삭였다. 나는 다진 고기가 잔뜩 든 두툼한 보리빵을 먹는 데만 집중해버리고 애를 썼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멕시코 팀에 있는 식탁 뒤쪽을 흘끔흘끔 돌아보았다. 검은색 양복에 새빨간 타이를 맨 그들은 물만 홀짝홀짝 마시며 음식에도 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에미넴 러스 요셀프를 크게 들어놓고 들었다. 전에는 애써 에미넴을 찾아 들어본 적도 공공장소에서 리듬을 타며 어슬렁은 거울인 적도 없는 나였다. 대회를 앞두고는 주로 조용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공격성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나를 놓아버리고 싶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오후 3시에 강당에서 열렸다. 나무 화물로 장식을 한 동굴 같은 홀은 200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규모였다. 안에 들어가니까 꽉 닫힌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실내 공기는 사람들이 내뱉은 숨결 냄새로 가득했다. 두 팀이 걸어들어오자 학생 정중이 곧바로 알아채고 기가 먹먹해질 정도로 열렬히 손을 뻗쳤다. 3명의 심판단 중에서 단장을 맡은 명치를 보이는 20대 언저리에 덴마크 여성이 장례를 정리하고 논지를 읽었다. 미디어가 공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우리 팀의 첫 토론자 닉에게 찬성 주장을 시작하려고 했다. 갑작스레 가라앉은 분위기에 당황한 청중은 교복 윗단추를 풀고 본격적으로 관전하는 자세를 취했다. 닉은 낭랑하고 소년 같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사생활의 자유 있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와 그 가족도 원칙을 저버린 언론사들의 무자비한 형태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닉의 스피치가 절반쯤 진행됐을 무렵에 상대편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싸우듯이 외치면서 격분한 몸짓을 했다. 이에 제이가 가능한 시간 동안에 그들 셋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10초에 한 번씩 이의 제기를 했다. 닉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책상 앞에 앉은 나는 좀 전에 그들을 억지로 꾸며내려 애썼던 분노가 어느새 진짜 분노를 자리에 내주고 있음을 느꼈다. 첫 번째 반대, 즉 토론자는 키는 작지만은 대단히 카리스마를 지닌 폴러였다. 폴러는 미처 자기 이름이 불리기도 전에 위원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한동안 가만히 있어서 일부러 침묵을 이어가며 천천히 원고를 정리했다. 20초가 지나고 30초가 지났다. 그러다가 청중이 막 엉덩이를 들썩이는 찰나에 고개를 들고 말을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좋은 대표자를 고르는 능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경험, 관계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또랑또랑하고 진지했던 폴러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정부에 대한 접근은 과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개인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고 정부는 힘입니다. 목소리가 마치 활활 타오른듯이 불꽃처럼 모험에서 확 부풀어 올랐다가 자음에서 타닥 소리를 냈다. 나는 펜을 접어들고 폴러의 논증을 적기 시작했다.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 정보가 시민들이 좋은 대표를 뽑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가 입증 책임을 완수했다. 진실은 실제로 사적 정보는 시민들이 좋은 대표자를 뽑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성은 만일 사적 정보가 시민들이 좋은 대표자를 뽑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언론은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세 군데 있었다. 나는 이 논증이 진실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진실이 아니다. 사적 정보는 시민들이 좋은 대표자를 뽑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 대부분은 가심이나 뜬소문일 수 있다 뿐이다. 중요하지 않음. 사적 정보가 시민들이 좋은 대표자를 뽑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언론이 사생활을 마음껏 침해해도 되는 건 아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후보자들 집에 CCTV를 다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함. 언론이 정치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해도 그런 행위는 정치인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폴라가 말을 할 때마다 두툼하게 따온 머리가 목에 닿았다가 떨어졌다 했다. 이 리듬에 맞춰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적극적인 언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 촉구합니다. 부디 이 말이 동의해 주십시오. 청중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동의의 뜻을 전했다. 단성이 올라선 나는 자기들끼리 석석거리는 청중 앞에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단단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팀 토론자들이 언론에 대해서 지금 한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언론은 뭘 하나 파고들 때마다 불륜이나 체중 감량이나 비행자년이 하는 수백 가지 다른 사안들을 들춥니다. 그런 정보는 오히려 공론을 단순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저 팀은 지금 허상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표는 폴라가 한 모든 논쟁에 대해서 헛소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었다. 정신없이 반증을 해나가면서 내가 남긴 파괴의 잔해, 어긋난 전제, 해체된 정관성, 엉터리 비유에 스스로도 입이 딱 벌어졌다. 나는 곧 마을이 생각을 앞지르는 위험한 상태까지 도달했지만
그때쯤에는 아예 통제 불능이었다. 자신감이 어찌나 넘쳐나는지 이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민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인신공격까지 감행했다. 논적이라기보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라거나 잔혹한 상상의 산물을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멍청한 논점 따위의 말을 해가면서 상대팀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내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내가 가진 특권을 실컷 누렸다. 내가 자리를 앉을 때쯤에는 강당한 공기가 눈에 띄게 서늘해져 있었다. 파울러와 팀원들은 식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쪽 코치 세계 곳곳의 외딴 도시에 가서 토론대회를 꾸리기로 유명하고 대담하고 성비가 급한 사람은 서둘러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청중은 자세를 곧 추색이며 이 혈투에 몰입했다. 나는 치솟은 아들이 날리느라 몸이 떨리는 걸 감추려고 팔을 꽉 잡았다. 토론이 끝나고 우리는 줄을 지어서 강당을 나갔다. 폴라와 나는 악수하기 전에 잠깐 주춤거렸다. 그와의 악수는 차갑고 짧고 차가웠다. 심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보통 3-40분이 걸렸다. 이 끔찍한 연옥에서 아주 잠깐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코치의 결과를 예측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난간을 친 발코니로 나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브루스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먼 것을 응시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나는 제기무모처럼 들리는 소리를 불쑥 내뱉었다. 브루스는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렸지만은 우리가 시선을 맞추진 않았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하지만 아마도 지지 않을까 싶어. 코치는 우리의 유리만큼은 정말 좋았지만은 상대팀의 말을 논박하겠다는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중요한 핵심을 놓치다고 했다. 상대의 오해를 입증하는 것과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 토론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상대팀이 형편없는 주장을 한다거나 나쁜 녀석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약을 허용하도록 청중을 설득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그걸 잘한 것 같진 않아. 노를 아무리 한들 예스가 되지는 않아. 브루스는 최고의 토론자는 자신의 반론을 반드시 긍정적인 주장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한다. 최고의 토론자는 자신이 반대하는 것을 공격한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것을 옹호하고 그럼으로써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질문에 응답한다. 만약에 언론사들의 목적이 공적인 이익의 증진이 아니라면 그들의 목적이 뭘까? 만약에 정보를 얻을 권리가 우선적인 원칙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선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까? 그는 반론의 마지막 단계는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엔 더 나은 대답을 제시해야 해. 더 나은 대답을 반론이 되려면 더 나은 대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노라면 그것만 강조했다 이 말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분노 극복법.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분노에는 일만의 쾌락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런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런 깨달음은 고통을 주지만 잘못한 자에 대한 확실한 복수의 욕망도 함께 불러일으킨다. 복수에 대한 생각,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것은 분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지. 분노는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도 훨씬 더 달콤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점점 퍼져나간다. 발코니 건너편의 상대의 팀을 바라보면서 나는 토론이 이러한 쾌락에 얼마나 순식간에 잠식당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처음에는 온당한 의도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내 목표가 상대를 상처 입히고 모욕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분노는 그 자체로 동기였다. 신기하게도 나의 스피치는 갈등을 혐오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상대의 실수를 조롱하거나 상대의 성격을 공격하면 진짜 논쟁거리가 씨름해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인물을 차지해 둘 수 있다는 점. 그리하여 양쪽이 본래 논점으로 돌아가려면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분노의 반대는 평온함이었다.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활용해야 했다. 이를테면 웃음이라든지 번영의 성공의 기분이라든지 만족감 같은 것들을
이 철학자는 그 목록에 타당한 희망도 포함시켰는데 반대 주장은 내게 그런 희망의 구현처럼 보였다. 계란만은 옛 대답의 잔해 속에서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건져 올려야 했다. 승리의 과정에 고민한 것. 네덜란드 심판이 우리가 2대1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다행히나마 팀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지 않을 정도로 눈치는 있었고 상대팀 역시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을 정도의 상식은 있었다. 우리는 전부 똑같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청중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반대표를 던진 인도 출신의 심판은 팔짱을 낀 채로 유감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다음 주에 나는 폴러와 두고 마주쳤다. 하물은 목요일 밤에 열린 문화 엑스포에서였다. 각 팀이 자기 나라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부스를 차렸다. 다른 팀들에도 우리는 간식만 잔뜩 준비해놓고 문화 소개는 건성으로 했다. 마카다미아 초콜릿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호주 욕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저녁에는 기분 좋은 이정표를 세웠다. 예선전의 4분의 3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승리만 거두었으므로 본선 진출이 거의 보장되거나 다름이 없었다. 인도네시아 팀 부스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데 옆에 폴러가 서 있었다. 그는 미니 솜브레로를 하나로 안고 있었는데 표정은 토론할 때 그대로였다. 나는 고개를 까닥이며 하는 소리를 내고는 벽 쪽으로 바싹 붙어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았다. 그런 전한 상대편의 주장에 반대하다가 나의 제안을 수정하는 일은 토론에 도움이 되지만 일상에서 매우 중요했다. 반대는 사실 같이 처방에서 더 나은 해답을 내놓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하지만 그 답은 실제로 실현시키기는 복잡한 일을 하려면 점잖은 비평가의 자세를 벗어나 실수와 반대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그 다음 폴러로 온 것은 금요일 결승 진출 파티 때였다. 이 역시 대회의 일부로 이 파티에서 어느 팀이 16강에 진출했는지 발표했다. 파티장에서는 라이너의 초창기 노래가 쿵쿵 울려나왔고 조명은 온통 하이네이션 병 색깔이었다. 어떤 팀들은 오로지 저녁 9시에 하는 발표를 들으려고 교복을 입은 채로 파티에 왔고 또 다른 팀들은 클럽에 갈 때 입을 법한 검은색 옷과 칵테일 레스를 차려입고 꼭두 새벽까지 춤출 준비를 하고 왔다.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게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마지막 예선전에서 캐나다 팀에 지는 바람에 5등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이 정도면 선전한 셈이었지만은 톱티어 선수권에는 못 끼인 거였다.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코치가 말했다.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파티장을 빠져나오다가 폴러와 마주쳤다.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 아래서 무언가 일증하고 있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는데 내 발소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나를 알아본 폴러의 눈빛은 어째서인지 차갑게 변하지 않았다. 안녕. 우리는 인사했고 잠시 모르다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 토론대에서도 승리도 실수도 모두 투명하게 정시된다. 승리와 실수가 투명하게 전시되는 토론대회에서 어항이라는 온갖 뉴스가 들골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한편 얻은 명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을 찌른다. 그의 세계 학생 토론대회에서 한 가지 화제거리가 다른 자잘한 가십들을 일부에 잠재웠다. 인구가 100만 명에 불과한 남아프리카 입헌군주 에스와티니 왕국팀에 대한 것이었다. 세계대회 참가의 두 번째 이 팀은 예선전에서 2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이어서 진행된 본선에서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그리스 같은 강팀을 연이어 격파하는 괴력을 보였다. 에스와티니 왕국립팀 성공은 처음에는 기계가 넘친다든지 투지가 강하다든지 진정한 챔피언 같은 칭찬을 가장한 말들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계속 전진해 나가자 그들을 둘러싸고 점점 가시도 진말이 퍼져나갔고 신화 만들기도 가속되었다. 걔네들은 우리나라 배에서 형식으로 새로 발명한 천재들이야. 엘리베이터에서 한 에스토니아 여성이 말했다. 호텔 수영장에서 그리스 심판이 코치가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야. 호텔바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저 인류학자. 바로 저 사람이 전략을 다 짠 거야. 라고 내게 말해 주기도 했다. 에스와티니 왕국팀은 자기네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토론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2월 4일 월요일
전업주부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준결승전에서 그들이 싱가포르 등을 이겼을 때는 사람들이 일시에 흑 하고 소문을 실어주시는 바람에 순간 건물이 진공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그와 반대로 우리 팀의 따른 승리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호주는 몇 년 동안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에 소리소리 치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심판단 만장일치로 아일랜드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에스와티니 왕국이라는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이라는 역할을 주었다. 준결승전이 지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브루스는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알렸다. 그는 내일 너희는 이 대회 역사상 가장 멋진 역사를 쓴 팀을 상대로 싸우는 거야 라고 강조했다. 결승전 날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다른 보이지 않았다. 에스와티니 왕국팀과 우리는 어두어두한 델피님 시리얼 호텔 대연회장 주차장을 함께 가로질러 걸었다. 에스와티니 왕국은 소년셋을 소미를 걷어올린 가벼운 셔츠 사령으로 편하게 이동했지만 양쪽 옆구리가 조이는 블레이저 차림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함께 토론장에 걸어들어가서 400여 청중이 내는 소리와 열기를 마주하자 우리는 여섯은 너나 할 것 없이 순식간에 다리가 얼어붙었다. 7시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 자리를 잡자 9명의 심판단 중에 1명이 장례를 정돈했다. 심판을 경험하는 토론 교수와 코치, 전세계 챔피언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나라와 의복을 갖춰 입은 그들을 보니 유엔 안전보장에서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객석을 두리번거리며 브루스를 찾았다. 브루스 옆에는 부모님이 앉아있었는데 시차와 긴장 때문에 눈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서 무대 맞은편에 앉은 에스와티니 왕국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땀이 젖은 이마가 여 머리 위에 조명이 번들번들거렸다지만은 눈빛만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다. 나는 펜 뚜껑을 열고 숨을 골랐다. 심판장은 대회 조직에도 관여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다. 그가 토론장에 모인 모두를 향해서 논제를 발표했다. 결승전 논제는 트리키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게 낫다입니다. 논제 찬성 호주, 반대 에스와티니 왕국.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팀은 첫 주자 리건 스피드 도입으로 홀로 마지막이 중얼거렸다. 책상 아래로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나는 벤치가 통째로 흔들릴까봐 허벅지를 모으고 힘을 꽉 주었다. 리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가 말문을 열자 객석이 차분해졌다. 옛날 이야기에서는 어느 한쪽이 결국 자신들이 불안당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 호주팀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볼트모트가 해리포터에게 말하듯이 말해보자면은 트리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트리키를 위해서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닉은 유럽연합 가입이 트리키의 정치적인 독립에 해롭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한 다음에 경제 발전에도 손해를 하는 사실을 입증했다. 관례적으로 세계학생 토론대회 결승전은 각 팀이 미리 조사 시간을 가지고 할 이야기를 작성하는 준비된 토론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방식이 부담을 덜어줄 것 같지만 실은 반대다.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에스와티니 왕국 첫 주자는 낮은 목소리와 침착하게 말하는 와반투로 닉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세례를 퍼붓다. 그는 우리 측의 핵심 주장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반대 주장을 두서너 가지 제시했다. 청중은 속 시원하다는 뜻이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며 토론자와 벤치에 앉아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와반투가 제시한 농구들의 문제점을 각각 4, 5, 6가지씩 쉬지 않고 적어내려갔다. 그때 객석의 브루스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곧 내 차례가 왔다. 연단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이 되었고 청중의 영광이 뿌옇게 한눈에 들어왔다. 사람들 앞에 서서 포문을 열 준비를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던지 청중을 내려다보니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더 이상 분간되지 않았다. 두 번째 토론자인 나의 역할은 상대팀의 입론을 최대한 격파하는 것이었다. 보통 때였다면 직전 토론자가 주장한 내용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는 거친 공격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두 팀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던
가입하지 않던 오직 그 재앙 같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팀 모두 파멸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바깥에 계속 머무른다면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고 더 통일된 국가가 되리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하나씩 제기할 때마다 새로운 반대 주장과 묶어서 반론을 펼쳤다. 그래서 우리는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안에서는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튀르키예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면 강력하면서도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에서 긍정적인 주장으로의 전하는 반론의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면이 있었다. 결과 우리 팀은 더 표적이 되었다. 큰 표적이 되었다. 나는 대화를 진전시키는 만족감을 얻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럽연합의 반대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변화의 반대표를 던지지 마시고 에스와티니 왕국팀의 반대표를 던지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이 나라를 위한 더 나은 비전의 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햇멜방에 온통 검은색 옷으로 차려입은 에스와티니 왕국팀 수장은 혼자 무어라가 중얼거리며 뛰쳐나오다시피 일어나서 단성으로 나갔다. 파넬레는 평균키에 마른 체격이었지만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갖다 대는 솜씨가 어찌나 날렵하고 자연스러운지 순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저 팀의 도전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유럽연합에 가입한 튀르키예가 마주할 긍정적인 미래는 어떤 걸까요? 바로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넬레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말했지만은 이따금씩 속도를 주고 입을 마이크에 바짝 갖다 대고는 중대한 통찰을 속삭이듯이 말했다. 2000년대 말 버프 데이리 콘서트에서나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다. 파넬레의 반론을 들으며 나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그 역시 내 반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하지 않고 또 반대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 자율적인 외교정책에 관해서 말해봅시다. 자율성은 좁은 선택지 안에서 선택할 자유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가능한 선택지 범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이 되면 그 선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반대 의견에 또 반대 의견을 내놓다 보니 나중에는 모두가 원래 논쟁에서 멀어져서 생관낯선 영역에 도달했다. 우리는 마침내 단순한 공격과 소비를 하는 대신에 진화를 이룬 거였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했고 그와 함께 우리의 의견을 달리하는 영역의 경계도 달라졌다. 토론 8시 15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9명의 심판단에 이어 청중이 장례를 빠져나가는 동안에 나와 팀원들은 오래오래 포옹을 나누었다. 브루스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부모님은 밝은 얼굴로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었다. 심판단이 다른 방에서 논의하는 동안에 나는 비비에서 저녁을 먹으며 청중의 의견이 양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은 이번 토론이 막상막하였다고 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안 됐지만은 우리가 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만큼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느꼈다.